자, 첫 번째 챕터, 첫 번째 단원의 마지막 챕터입니다. 로그 함수. 로그가 어떻게 정의됐었는지 기억나세요? 나는데 말을 안 하는 것 같긴 한데. 이거예요, 여러분. A의 x승이 라지 n이면 지수로그 정의에 의해서 x가 A를 밑으로 하는 라지 n의 로그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핵심입니다. 자, 로그 함수를 배울 건데 우리가 뭐도 배웠었냐면 지수 함수도 배웠었어. 지수 함수는 미지수가 지수에 있는 y는 a의 x승꼴의 형태의 함수를 우리가 지수 함수라고 이야기를 했었고요.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될 로그 함수는 이렇게 생긴 녀석입니다. y는 로그 ax. 그래서 미지수가 어디에 있어? 진수에 있는 거야. 오케이? 자, 근데 우리가 배워야 할 로그 함수는 y는 로그 a의 x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이 두 녀석이 가지고 있는 관계성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을 해볼 건데, 자 보세요. a의 x승이 y면 지수인 x에 초점을 맞춰서 얘가 x는 로그 a의 y가 되는 거죠. 맞습니까? 근데 우리가 알고 싶은 함수는 뭐예요? y는 로그 ax인 거지.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검은색 저 함수하고 왼쪽에 있는 빨간색 요 녀석하고 뭐가 다르냐면 x하고 y의 위치만 다르잖아. 그래서 지수 함수에서 로그 함수로 넘어가려면 뭐가 바뀌어야 되는 거냐면 x하고 y가 바꿔야 돼요. x랑 y를 바꾸면 뭐가 된다? 로그 함수가 되는 거다. 그 다음에 x하고 y를 바꾸는 게 대칭의 관점에서는 어디에다가 대칭하는 거였냐면 y는 x라고 하는 직선에 대해 대칭시키는 거였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옛날에 배웠었던 함수적 관점에서는 y는 x에 대해서 대칭시키는 거는 뭘 만들겠다는 이야기였냐면 역함수를 만들겠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오케이? x하고 y를 바꿔서 y는 x에 대해서 역함수를 만들면 뭐가 된다? 로그 함수가 된다. 그래서 로그 함수는 어떻게 그리는 거냐면 지수 함수의 역함수를 그리시면 되는 거예요. 지수 함수를 y는 x에다가 대칭시키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근데 거기서 이제 문제가 생겨요. 지수 함수가 개형이 하나야? 두 개지. 어떤 녀석이 있었냐면 짠짠짠짠 해가지고 얘가 계속해서 증가하는 형태의 함수도 있었고 계속해서 감소하는 형태의 함수도 있었어요. a가 1보다 클 때였고 a가 0보다 크고 1보다 작을 때였습니다. 1보다 크면 증가함수, 0에서 1 사이에 있으면 감소함수. 맞습니까? 그래서 로그 함수도 개형이 몇 개가 되는 거냐면 두 개가 되는 거예요. a가 1보다 클 때 0과 1 사이에 있을 때 y는 로그 ax는 a가 1보다 크면 지수함수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걸 빨간색 y는 x에다가 대칭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이 함수가 뭐가 된다? y는 로그 ax라고 하는 함수가 만들어지는 것이고, 그 다음에 만약에 a가 0과 1 사이에 있으면, 그러니까 원래 있었던 지수 함수가 이렇게 감소하는 형태 함수라면 저 파란색 함수를 y는 x에다 대칭해가지고 만들어준 이 녀석이 뭐가 되는 거냐면 y는 로그 ax라고 하는 함수가 되는 겁니다. a가 0과 1 사이에 있을 때. 오케이? 헷갈릴까봐 오른쪽에다 다시 한번 그려서 보여드릴게요. 뭐냐면 좌표 평면 상에 a가 1보다 클 때 y는 로그 a의 x는 그림이 어떻게 생긴 거냐면 이렇게 만들어진 거고, 그 다음에 0과 1 사이에 있을 때 y는 로그 ax라고 하는 함수는 어떻게 그림이 그려진 거냐면 이렇게 생긴 겁니다. 오케이? 이게 로그 함수의 개형이에요. 자,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뭐부터 따져야 되는 거냐면 함수니까 무조건 뭐부터? 정의역과 공역 아니고 치역을 생각해야 되는 거죠. 실제 함수값이 되는 애들. 그러면 정의역은 뭐냐? 여기는 요 y는 로그 ax라고 하는 요 함수에서
x값에 대해서 특별한 제한 조건이 있냐 없냐 물어보는 건데 저 x의 자리가 로그에서 뭐라고 불러? 진수라고 부르죠. 진수 조건이 뭐죠? 무조건 0보다 커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저 x에다가는 양의 실수 전체만 집어넣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 만들어지는 함수는 아래에서 위쪽으로 쭉 올라가죠. 위에서 아래쪽으로 쭉 내려가죠. 그러니까 뭐든 다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실수 전체의 집합입니다. 근데 이게 왜 그런 거냐면 자, 여러분 지수함수 아까 두 개 그렸잖아요. 이 지수함수의 정의역이 뭐였어요? 실수 전체였지. 그 다음에 치역이 뭐였냐면 양의 실수 전체의 집합이었지. 근데 정의역이 x고 치역이 y잖아. 그게 뒤바뀐 거야. x랑 y를 바꾸는 거니까. 원래 있었던 지수함수의 정의역이 치역이 되는 거고 지수함수의 치역이 정의역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로그는 정의역이 양의 실수 전체의 집합, 치역은 실수 전체의 집합. 그 다음에 무조건 지나는 두 개의 점이 있다. 1,0이랑 a,1. 진수가 1이면 로그값이 0이고 진수가 a면 로그값이 1이다. 그 다음에 누구를 점근선으로 갔냐? y축을 점근선으로 갖는다. y축. 이것도 뭐냐면 원래 있었던 지수함수가 x축 다시 말해 y는 제로를 점근선으로 가졌었는데 여기서 x, y를 바꿔가지고 x는 0이 점근선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에 4번 차이가 나는 특성. 지수함수도 두 개가 달랐잖아. a가 1보다 클 때랑 0에서 1 사이 있을 때. 근데 특이사항은 뭐냐면 a가 1보다 크면 지수함수 증가거든. 로그함수도 그대로 증가해. 감소는 안 바뀝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0과 1 사이 있으면 로그함수도 뭐가 된다? 감소함수가 되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공통 특성도 있고 차이가 나는 부분도 있다. 요게 로그 함수의 그래프에 대한 이야기다.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로그 함수의 개형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되게 열심히 배웠는데 안타깝게도 이게 시험에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올 수도 있긴 하지만 거의 안 나온다. 시험에는 뭐가 나오냐? 이런 애들이 나온다. y는 로그 a의 x라고 하는 형태의 그래프의 평행이동과 대칭이동. 특히 얘가 제일 많이 나온다. y는 로그 a의 x-m 더하기 n이라고 하는 녀석이 많이 나온다. 그래서 쟤는 어떻게 해석하는 거냐? 원래 있었던 y는 로그 ax의 그래프를 x 대신 x 빼기 m이 들어있고 오른쪽에 n이 더해져 있으니까 x축으로 m, y축으로 m만큼 평행 이동한 형태의 그래프가 되는 것이다. 오케이? 그래서 대략적으로 그래프를 한 번만 갖다가 그려보자면 가정은 몇 개 할게요. a가 1보다 크다라는 그 다음에 m도 양수라고 하는 뭐 얘는 뭐 크게 상관이 없어서 가정을 한번 해보자면 원래 있었던 이렇게 증가하는 것을 x축으로 m만큼 평행 이동시켜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오른쪽으로 뭐 이런 식으로 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원래는 y축이 다시 말해 x 이퀄 제로가 점근선이었었는데 그걸 x축으로 m만큼 평행 이동시켰으니까 새로운 점근선이 만들어지는데 x 이퀄 m이라고 하는 점근선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리고 그 점근선은 나중에 계산의 편의성을 위해서 팁을 드린다면 진수가 0일 때가 항상 점근선입니다. 오케이? x-m이 0이니까 x는 0이다. 이렇게 정리하면 끝. 이해될까요? 네. 까지 설명드리고 문제로 넘어가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기본 문제 나왔다. y는 로그 ax 하나도 변화가 없는 문제가 나왔다.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자, y는 로그 ax 이게 로그 함수라 했죠? a는 0보다 크고 1이 아니다라고 하는 미체 조건 만족시켰습니다. 문제에서 물어봐요. 첫 번째, 정의역이 뭐냐고. 정의역은 누구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x에 대한 이야기죠. x에 대해서 특별히 문제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래. 아니. 문제 있죠? 미안합니다. 진수니까요. 그래서 0보다 크다 맞는 말. 1,0을 지난다. 왜냐면 진수가 1이면 로그 값은 무조건 0이니까. 그 다음에 y축을 점근선으로 하는 것도 맞죠. 지수함수는 x축이 점근선, 로그함수는 y축이 점근선. 그 다음에 저 y는 로그 ax는 증가함수인지 감소함수인지 알아요 몰라요? 원래는 모르지.
1보다 크면 증가, 0에서 1 사이에 있으면 감소인데 이 0보다 크고 1이 아니라 그랬지. 그 두 개의 범위 중에 어디로 들어가는지 얘기를 안 해줬잖아. 그래서 지금 3번에 보시면 0에서 1 사이에 있을 때 x값이 증가하면 y값 증가한다.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틀린 말이죠. 0에서 1 사이에 있으면 무슨 함수가 돼야 돼요? 감소함수가 돼야 되는 거니까. 오케이? 누나 이해될까요? 네. 그 다음에 요건 아까 확인했죠? y는 ax의 그래프하고 y는 x에 대해 대칭이다. 그 다음에 y는 로그 a분의 1의 x의 그래프와 얘는 로그 a의 마이너스 1의 x 마이너스 로그 ax y는 마이너스 로그 ax 위에 y는 로그 ax 둘이 어디에 대해 대칭이다? x축에 대해 대칭이다. x축에 대해 대칭이라는 건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갖다 집어넣었다는 이야기고요. y 대신에 마이너스 y 집어넣어서 정리하면 저기 써져 있는 것처럼 y는 마이너스 로그 a의 x가 되는 거다라고 정리를 해주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네. 그래서 이게 필수예제 1번에 대한 이야기였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2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y는 로그 2 x 더하기 a 더하기 b의 그래프가 오른쪽 그림과 같을 때 라고 이야기했는데 이거 저거랑 비슷해요. 지수함수처럼 점근선을 기준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아까 되게 중요한 팁 드렸거든요, 여러분. 여기 지금 보면은 요 빨간색 라인이 뭐예요? 점근선이죠. 근데 아까 뭐라 그랬어? 점근선은 항상 언제 나온다고? 진수가 0일 때 나온다고. 그래서 진수가 x 더하기 a니까 x 더하기 a가 0인 게 다시 말해 x 이퀄 마이너스 a가 점근선이 되는 것이고 x 이퀄 마이너스 a가 마이너스 1이니까 계산하시면 a가 얼마가 되는 겁니까? 1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y는 로그 2의 x 더하기 1 더하기 b라고 하는 그래프가 있는데 얘가 어디를 지난다? 1,0을 지나고 있죠. 맞습니까? 지난다는 얘기는 대입했을 때 등식이 성립한다. 그래서 y에다가 0을 x에다가 1을 갖다 집어넣게 되면 로그 2의 2 더하기 b가 0인 거고 로그 2의 2는 밑과 진수가 같으니까 1이죠. 그래서 1 더하기 b가 0인 거고 b가 얼마가 되는 거냐면 마이너스 1이 되는 거다. 그래서 a는 1, b는 마이너스 1 두 개를 갖다가 더하면 0이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 주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이게 필수예제 2번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3번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y는 로그 2의 x-1 더하기 2에 역함수가 y는 a의 x 더하기 b 더하기 c다. 그때 a랑 b랑 c를 갖다 더한 게 얼마냐고 물어봤는데 여러분 동그라미 치세요. 뭐 구하래? 역함수. 그게 뭐라고? x랑 y를 바꿔서 만들어주는 거라. 그게 y는 x라고 하는 직선에다가 대칭시키는 거라고. 근데 지수함수를 역함수를 만들면 로그함수가 되는 거니까 저 로그함수도 분명 기본 형태는 아니지만 변형하게 되면 뭐가 될 수밖에 없다? 지수함수가 될 수밖에 없다. 오케이? 그래서 어떻게 변형할 거냐면 지금 y는 로그 2의 x-1 더하기 2이고 한쪽으로 넘기면 y 빼기 2가 로그 2의 x-1이고 그래서 지수로그 정의를 이용을 하시게 되면 저 x-1이라고 하는 녀석이 2의 y-2승이 될 것이고 한쪽으로 넘기면 x는 2의 y-2 더하기 1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건드린 건 하나도 없고 그냥 지수로그 정의를 이용을 해가지고 로그의 형태를 지수로 바꿔놨는데 궁극적으로는 뭘 만들어야 되는 거냐면 역함수를 만들어야 되지. 역함수 만들려면 뭘 바꾸라고? x랑 y를 서로 바꾸라 했죠. 맞습니까? 네, 그래서 바꿔줍니다. x하고 y를 바꾼다. 그러면 y는 2의 x-2 더하기 1이 되겠죠. 그래서 그거 이용해서 비교하시면 a는 2, b는 마이너스 2, c는 1. 그래서 다 갖다 더하면 답은
1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 주실 수가 있는 게 필수 예제 3번에 대한 이야기였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지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세요? 네. 그래서 기본 함수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고 4번에 뭐가 나와 있냐면 대소관계를 구하라고 문제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소관계. 근데 배워본 적이 없잖아요. 로그 5의 3이랑 로그 25의 135인데 로그 25의 135는 뭐 나름대로 계산을 조금 해보려면 해볼 수 있겠지만 정리는 해볼 수 있겠지만 정확히 얼마의 값이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잖아. 그래서 결국에 얘도 뭐가 되는 거냐면 로그 함수의 그래프를 이용을 해서 계산하는 형태의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로그 함수를 이용을 해서 대소관계를 비교한다라는 게 뭘까 하고 생각을 해보면은 이 개념인데 얘가 로그 함수로 쓰여져 있어서 그렇지 사실은 앞에 지수 함수에서 했었던 이야기랑 똑같아요. 보세요 여러분. 로그 AX가 X값의 범위가 n보다 크거나 같고 n보다 작거나 같은 거야. 그런데 로그 함수는 지수 함수처럼 1보다 큰지 0에서 1 사이에 있는지에 따라서 함수가 증가 함수일 수도 있고 감소 함수일 수도 있죠. 맞습니까? 그래서 A가 1보다 커서 증가 함수인 경우에는 이렇게 커지는 거니까 m에서부터 n까지면 작은 쪽에서 최소값, 큰 쪽에서 최대값을 받고 반대로 0에서 1 사이에 있어가지고 함수가 이렇게 감소하는 형태의 함수인 경우에는 제일 작은 m에서 최대, 제일 큰 n에서 최소가 되는 거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합성함수 로그 a fx는 a가 1보다 크면 증가니까 f가 최대면 함수값도 최대, f가 최소면 함수값도 최소, 0에서 1 사이에 있으면 반대로 가는 거. 이거는 지수함수에서 했었던 이야기랑 다 똑같은 거죠. 무슨 말이 되십니까? 오케이? 한번 확인해 보자. 그래서 이 대소관계를 지금 어떻게 할 거냐면 다 로그로 바꿔서 생각을 할 건데 우선 로그 5에 3이 하나 보이고 3이라고 하는 건요 3 곱하기 1이죠. 그 다음에 1은 로그 5에 5죠. 밑이 5인 로그를 만들어내고 싶어서 그런 거고 그 다음에 3이 진수의 거듭제곱이 됩니다. 로그 5에 5의 세제곱. 그래서 얘가 얼마가 되는 거냐면 로그 5에 125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C는 로그 25에 135인데 얘는 어떻게 바꿔줄 거냐면 25가 5의 제곱이죠. 그리고 로그 성질에서 보면은 밑에 거듭제곱은 앞으로 튀어나오긴 하는데 어디로 가는 거냐면 분모로 가는 거지. 그래서 얘가 2분의 1 곱하기 로그 5의 135이고 로그 5의 135의 2분의 1승이니까 로그 5의 루트 135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실까요? 자, 그래서 이 녀석들의 이제 대소관계를 비교하기 위해서 좌표 평면에다가 이렇게 생긴 함수를 하나 갖다 그래요. 이렇게 y는 로그 5의 x입니다. 그래서 얘가 어디를 지나냐면 1,0를 지나고요. 그 다음에 로그 5의 3은 x에다가 3을 갖다 집어넣는 거고 그 다음에 b는 로그 5의 125인데 이쯤에 125가 있어가지고 갖다 집어넣게 되면 로그 5의 125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가운데 있는 c는 로그 5의 루트 135거든. 루트 135는 정확한 값이 얼마인지는 모르죠. 근데 이건 알지 않나? 3하고 125 사이에 있다는 거. 3이 루트 9고 125는 루트 만들면 더 훨씬 클 테니까. 그래서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대충 이쯤에
루트 135가 있다고 치면 이렇게 와가지고 로그 5에 루트 135가 있다. 그래서 얘가 A고 얘가 B고 얘가 C가 되는 거니까 최종적으로 대소관계는 A, C, B의 대소관계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로그 함수의 그래프를 활용하여 밑이 1보다 큰 경우에는 큰 쪽에서 더 큰 값을 갖는다의 관점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주면 된다. 라고 설명을 드리고 필수예제 4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필수예제 5번입니다. x의 값의 범위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거나 같은 함수 y는 로그 2에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8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거나 같다. 여기는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8이다. 그래서 어쨌든 정상적인 형태의 로그 함수가 아니라 로그 함수 로그 2 x에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8이라고 하는 2차 함수가 합성되어 있는 형태인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얘를 마이너스로 묶어. x제곱 마이너스 4x 절반의 제곱 플러스 4 원래 있었던 8.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에 x 마이너스 2의 제곱 더하기 12가 됩니다. 다시 말해 진수가 위로 볼록한 2차 함수예요. 꼭지점의 좌표가 2,12. 그리고 x 값의 범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면 마이너스 1에서부터 3까지거든. 그래서 x에다 마이너스를 갖다 집어넣게 되면 마3의 제곱이니까 3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3일 때의 함수값이 있긴 하겠지만 별로 궁금하진 않아요. 왜냐면 제일 많이 함수값을 가졌을 때는 얼마가 되는 거니까 12가 되는 거니까. 오케이?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지금 이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에서 진수인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8의 값의 범위는 3보다 크거나 같고 12보다 작거나 같은 겁니다. 근데 우리가 진짜로 원하는 거는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8의 최대 최소가 아니라 밑이 2인 로그에 대한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고 싶은 거잖아. 그래서 저기다가 밑이 2인 로그를 3개 다 취하는데 부등호 방향이 안 바뀌어요. 왜냐하면 밑이 2인 로그는 증가함수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대로 밑이 2인 로그를 취하면 제일 왼쪽은 로그 2의 3. 두 번째는 로그 2의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8. 제일 오른쪽은 로그 2의 12. 오른쪽이 최대, 왼쪽이 최소. 그래서 최대값과 최소값 두 개를 갖다가 더하면 로그 2의 12, 로그 2의 3. 로그 2의 36. 하고 뭐 더 정리하려면 정리할 수는 있는데 그냥 여기까지 놓고 끝내셔도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이해되실까요? 네. 그 다음에 6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 같은 형태를 뭐라고 부르냐면요, 지수의 로그가 있는 형태. 그러니까 지금 미지수가 밑에도 있고 x도 있고 지수에도 보면 로그 3의 x라서 또 미지수가 보이죠. 맞습니까? 그런 경우에 최대 최소를 구하라고 문제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어떻게 하냐면 거기다가 별표하고 써놔주세요. 지수의 로그가 있는 경우 양변에 로그를 취해서 풉니다.
지수에 로그가 있는 경우에 어떻게 한다? 양변에 로그를 취해서 푼다.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로그의 성질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밑이 같아야지 연산이 가능했었잖아. 맞아요? 그래서 양변에 로그를 취하긴 취하는데 밑이 얼마짜리 로그를 취해야 되는 거냐면 3짜리 로그를 취해야 되는 거야. 이유가 뭐냐면 지수에 있는 로그가 밑이 얼마니까? 3이니까. 만약에 거기 밑이 5짜리가 있었으면 5를 취하고 10짜리가 있었으면 10을 취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양변에 로그를 취한다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이냐면 여기서 y랑 이만큼이 둘 다 진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그 3의 y는 로그 3의 x의 마이너스 4 더하기 로그 3의 x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지금 x의 마이너스 4 더하기 로그 3의 x로 진수에 거듭 제곱되고 있는 상태니까 앞으로 떨어져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4 더하기 로그 3의 x 곱하기 로그 3의 x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되고 나면 똑같은 로그 3의 x가 반복되죠. 맞습니까? 반복되면 뭐합니까? 치환하죠. 그래서 지금부터 로그 3의 x를 t로 치환을 할 건데 근데 치환하게 되면 뭐가 바뀐다? 범위가 바뀜에 주의하여라. 맞습니까? 그래서 지금 여기서 x 값의 범위가 아니라 누구의 값의 범위가 필요한 거냐면 t 값의 범위가 필요한 거예요. 그럼 t 값의 범위는 어떻게 되냐? t는 로그 3의 x니까 1, 그 다음에 x 9인데 이게 로그 3의 1, 로그 3의 x, 로그 3의 9 하고 부등호 방향 안 바뀌어요. 위치 1보다 크니까. 그래서 로그 3의 1은 진수가 1이니까 0이고 로그 3의 x는 t고 여기는 요 9가 3의 제곱이니까 2가 되겠죠. t 값의 범위가 어떻게 된다? 0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거나 같다. 그래서 얘가 이제 마이너스 4 더하기 t 곱하기 t제곱 마이너스 4t인데 t 값의 범위가 0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거나 같다. 그럼 t제곱 마이너스 4t니까 아래로 블록한 이차 함수죠. 그래서 얘는 완전 제곱식 만들어 보시면 t 마이너스 2의 제곱 마이너스 4가 되고 아래로 블록하고 꼭지점의 좌표가 2, 마이너스 4인데 t 값의 범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면 0에서부터 2까지 이렇게 만들어지겠지. 그래서 여기가 0,0이 된다. 다시 말해 지금 이 로그 3의 y라고 하는 녀석의 값의 범위가 마이너스 4보다 크거나 같고 0보다 작거나 같아진 겁니다. 이해되세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지금 뭐 구하는 거냐면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는 거라서 최대값이 하나 보이고 최소값이 하나 보이는데 누구의 최대 최소냐면 함수 y의 최대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는데 저기 써져 있는 값의 범위는 y의 범위가 아니라 누구의 범위냐면 로그 3의 y의 범위입니다. 그래서 얘는 로그 3의 마이너스 4승 그 다음에 로그 3의 y 로그 3의 1 이렇게 만들어져요. 그래서 밑이 3이니까 부등호 방향 안 바뀌어서 3의 마이너스 4승 1 y 값의 범위가 81분의 1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다. 최대값이 1이다. 최소값이 81분의 1이다. 그래서 최대 최소 두 개를 갖다 곱하면 81분의 1이 되는 거다 라고 정리를 해주실 수 있는 게 필수 예제 6번에 대한 이야기가 된다. 이렇게 정리해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되십니까? 네. 그게 6번 문제에 대한 이야기다 라고 설명을 드리고 세 문제만 더 하고 진도를 마무리 지어보도록 할게요. 다 끝나는 건 아닌데. 자,
그래서 지수함수 그때 열심히 계산하고 지수함수 최대 최소 구한 다음에 뭐 했어? 방정식 풀었고 부등식 풀었죠. 로그도 똑같아요. 지금부터 뭘 해야 되는 거냐면 방정식을 푸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방정식을 뭐라고 부를 거냐면 로그 방정식이라고 부를 거고, 로그 방정식이라고 하는 녀석은 진수의 미지수가 있는 방정식을 로그 방정식이라고 부를 겁니다. 물론 상황에 따라서는 진수가 아니라 밑에 있는 경우도 많은데, 이제 밑에 있는 경우도 있는데 진수의 미지수가 있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할 거냐? 로그 3의 x, 로그 9의 x 더하기 6의 제곱이야. 첫 번째는 3이고 여기는 9죠. 그럼 연산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이렇게 갈 겁니다. 로그 9는 3의 제곱, x 더하기 6의 제곱. 그래서 분모는 2, 분자도 2 곱하기 로그 3의 x 더하기 6이 될 겁니다. 거짓말이에요. 그냥 x 더하기 6이면 안 되고 사실은 절대값 x 더하기 6이어야 합니다. 왜냐면은 저 로그 9의 x 더하기 6의 제곱에다가는 예를 들어 마이너스 5 같은 거 집어넣어도 상관이 없거든. 제곱하면 양수되니까. 근데 저 로그 3의 x 더하기 6에다가는 마이너스는 원래 되는구나. 미안해. 마이너스 7 같은 거 집어넣어도 되는데, 근데 로그 3의 x 더하기 6에다가는 마이너스 7 못 집어넣거든. 마이너스 1이니까. 그래서 원래는 절대값을 붙여야 하는데 지금은 여기가 그냥 x라서 어차피 양수니까 x 더하기 6도 양수가 될 수밖에 없어가지고 절대값을 붙일 필요가 없어서 그냥 튀어나왔다. 우선 이렇게만 이해를 해주세요. 자, 그래서 얘가 로그 3의 x 더하기 6이 되고 나니 얘가 어떻게 바뀐 거냐면 밑이 같게 로그 3의 x하고 로그 3의 x 더하기 6하고 두 개를 갖다 더한 게 3이고, 그래서 이제 로그 성질에 의해서 진수끼리 갖다 곱하는 거지. 그래서 진수인 x 곱하기 x 더하기 6은 얼마가 되는 거냐면 3의 세제곱 27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한쪽으로 넘기면 x제곱 더하기 6x 마이너스 27이 0이고 9, 3, 27이니까 x 플러스 9, x 마이너스 3이 0이에요. 즉 x는 마이너스 9 또는 3이 되는 겁니다. 근데 느낌이 좀 오시나요? 누군가 하나 버려야 될 녀석이 있죠. 누굴 버릴까? 마이너스 9를 버린다. 이유가 뭐다? 진수 조건. 맞아요. x가 0보다 커야 되는 거니까. 이해되세요? 그래서 로그 방정식은 어쨌든 밑을 같게 해가지고 로그 성질을 이용해서 x 값을 구해내는 건 똑같은데 지수에서 신경 쓰지 않아도 됐었던 그 진수 조건을 이용을 해서 답을 풀어야 된다라고 하는 걸 계속 기억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필수예제 8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저 방정식의 두근의 곱을 구하라고 했는데 로그 3의 x 제곱도 원래는 2 곱하기 로그 3의 절대값 x가 맞아요. 그런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이미 x가 저 밑에 있으니까 0보다 크고 1이 아니라고 하는 보장이 있는 거잖아. 그래서 그냥 로그 2 로그 3의 x로 바꿔서 계산하겠습니다. 근데 뭐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로그 3의 x가 있고 로그 x에 3이 있네. 그건 둘은 어떤 관계? 역수 관계죠. 뒤집어진 거니까. 로그 a의 b가 로그 b의 a분의 1이 되는 거잖아. 그래서 만약에 로그 3의 x를 a라고 하면 로그 x의 3은 로그 3의 x분의 1인 거니까 얘가 얼마가 되는 거냐면 a분의 1이 되는 거고, 그래서 2a 더하기 a분의 1 더하기 3이 0이야. 그래서 2a 제곱 더하기 3a 더하기 1이 0이야. 그래서 인수분해하면 2a 더하기 1, a 더하기 1이 0이야. 그래서 a가 마이너스 2분의 1 또는 a가 마이너스 1이야.
근데 원래 지수에서는 마이너스 값이 나오면 문제가 되는데 로그는 문제가 없어요. 왜냐면 치역이 실수 전체 집합이거든. 그래서 여기 a가 마이너스 2분의 1인 게 로그 3의 x가 마이너스 2분의 1인 거고, a가 마이너스 1인 게 로그 3의 x가 마이너스 1이 되는 거고, 그래서 지수 로그 정의를 이용하시면 x는 루트 3분의 1이 되고 x는 3분의 1이 돼서 두 개를 갖다가 곱하면 3루트 3분의 1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실 수 있는 게 필수예제 8번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해되실까요? 근데 이해는 되는데 저한테 지금 당장 이렇게 풀라 그러면 자연스럽게 풀리진 않을 것 같아요 라고 생각할 수는 있는데 자연스럽게 반복하다 보면 익숙해지실 수 있을 겁니다. 오케이? 필수예제 9번 x의 로그 x x분의 100000 10의 몇 승이냐? 10의 1승, 2승, 3승, 4승, 5승, 6승 x분의 10의 6승. 방정식 풀라 했거든? 근데 여기 왼쪽 봐봐요. 어떤 형태죠? 지수의 로그가 있는 형태죠. 아까 얘기했지? 지수의 로그 있으면 어떡하라고? 양변에 로그 취하라고. 근데 양변에 로그를 취할 때는 밑이 얼마짜리 로그를 취할 건지를 결정해야 되는 거잖아. 얼마짜리 취해야 되겠습니까? 10짜리 상용 로그 취하셔야 되겠죠. 이유가 뭐냐? 이미 있는 로그가 밑이 없는 거 보니까 밑이 생략된 상용 로그인 거니까. 오케이? 그래서 양변에 상용 로그를 취하면 로그 x의 로그 x는 로그 x분의 10의 6제곱. 그래서 좌변은 로그 x 앞으로 떨어져 나오고 다시 곱하기 로그 x니까 로그 x의 제곱은 로그 10의 6승에서 로그 x를 갖다 빼는 거고, 여기서 보면 이제 로그 x가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으니까 로그 x를 t로 치환하려면 t 제곱은 6-t가 되고, 한쪽으로 넘기면 t제곱 플러스 t-6이 0이 되고, 인수분해하시면 t 플러스 3t-2가 0이 되는 거고, t는 마이너스 3 또는 2가 되겠죠. 그래서 t가 뭐냐? 로그 x니까 로그 x는 마이너스 3 또는 로그 x는 2가 되고, x는 10의 마이너스 3승, x는 10의 제곱. 두 개를 갖다 곱하면 10분의 1이 되는 거다. 이렇게 정리해 주실 수 있는 게 필수예제 9번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여기까지 정리해 놓고 잠깐 쉬었다 가겠습니다.